음, 두 번째 시간에는 영상의 기본 요소에다가 이제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틸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어두운 방에 렌즈를 통한 빛이 찰상면에 맺혀서 그것이 전산화돼서 라인을 타고 메모리 카드에 디지털로 저장이 되죠.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촬영과 저장의 프로세스에 관한 거고, 카메라에 주로 되어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렌즈예요. 렌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빛을 가져오는 우리들의 눈에 해당되겠죠. 우리 눈은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펼쳐보면 앞을 보는 상태에서 양팔을 이렇게 손을 움직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눈의 시야는, 지금 이 그림을 참조를 하자면 우리 눈의 시야는 180도가 안 돼요. 여기 180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80도가 되는 동물이 있는데 어떤 동물이 있어요? 네, 물고기 생선이 이 180도가 되죠. 우리는 한 135도 정도 됩니다. 135도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눈은 135도의 그 화각을 저기 감지할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50mm, 47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 눈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 다음에 이쪽 눈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커버를 해서 전체적으로 135도가 보이지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가운데 겹쳐지는 거는 한 여기 50mm로 보이는 이 47도 정도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이 50mm를 여기 표준 렌즈라 그러는데, 표준 렌즈로 찍으면 표준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이렇게 저반 렌즈 카메라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보이는 그 시야가, 카메라 속 파인더의 세계가 우리 눈의 세계하고 거의 비슷해요. 피사계가 멀어 보이지도 가깝게 보이지도 않고 왜곡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눈앞에 갖다 댔다가 뗐다가 갖다 댔다가 뗐다가 이런 반복을 하면 그 시야, 카메라 안에, 파인더 안에 시계와 카메라가 없을 때 자연적인 우리 시계와의 차이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눈과 같은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 50mm 렌즈라는 게. 그래서 이 50mm를 표준 렌즈라고 그래요. 표준 렌즈. 이 50mm라는 거는 5cm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5cm라는 거는 초점 거리를 말하는데, 요 렌즈 끝에서 이 찰상면이 맺혀지는 요 거리, 요 거리가 5cm라는 거예요. 5cm.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단 쉽게 이야기해서 50mm보다 숫자가 작은 이쪽으로 가면은 광각 렌즈예요. 즉 말해서 표준 렌즈가 제공하는 화각 47도보다 넓어져요. 75도, 18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28mm, 뭐 15mm, 7.5mm 이렇게 50mm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이거는 화각이 넓어지는 광각 렌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써 있죠? 광각 렌즈. 그 다음에 이제 요 광각 렌즈보다 더 광각이 된다는 거는 이제 어안 렌즈 180도 이상. 이거는 카메라를 들면 여기 180도 오른쪽 끝하고 왼쪽 끝하고 여기 180도가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보여요. 마치 그 사진이 동그랗게 보이겠죠? 그걸 어안 렌즈라 그래요. 자, 그럼 반대로 이 50mm의 이 표준 선상에서
숫자가 이렇게 커져요. 105mm, 135mm, 300mm, 5 이렇게. 그럼 이 망원의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이거는 초점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렌즈 끝에서 초점이 맺히는 찰상면까지 거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게 105mm면 이게 이제 50mm니까 5cm면 105mm는 배니까 렌즈가 이만큼 배로 늘어나요. 이런 긴 렌즈 봤죠? 망원 렌즈라 그래요. 망원 렌즈. 광각 렌즈의 반대말로 협각 렌즈. 광각 렌즈는 넓은 각 렌즈, 망원 렌즈, 협각 렌즈는 좁은 각 렌즈. 좁잖아요. 각도가 계속 좁아지잖아요. 자, 100mm 정도 되면은 1000mm 정도 되면은 이게 뭐야? 100cm네요. 1m네. 렌즈 길이가 이만해요. 이건 들고 촬영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기 때문에. 트라이포드나 최소 모노포드를 이렇게 하고 봐야죠. 근데 1000mm는 화각이 2와 2분의 1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무궁무진한 자기 카메라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시야에 하늘에 새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저 멀리.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찍을 텐데 이 새가 빨리 날아가죠. 이 렌즈로 이 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정지되어 있는 저 멀리 정지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그것도 한참 찾아야 돼. 렌즈를 보고. 저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겠다고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상하로 조절을 해야만 피사체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요런 망원 렌즈는 아주 길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망원 렌즈, 초망원 렌즈 뭐 요런 설명들이 렌즈와 화각을 묶어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도표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출은 세 가지로 조정 가능하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조리개, 그 다음에 뭐 했죠? 셔터 스피드, 그리고 감도 이렇게 이제 세 개 가지고 노출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조리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조리개는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조리개예요. 이게 조리개인데 이 조리개는 이 렌즈 있잖아요. 렌즈에 조리개가 안에 달려서 이 조리개 링을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리면 링을 좌로 우로 돌림에 따라서 이렇게 렌즈의 구멍, 요 구멍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그럽니다. 작아지는 거는 F 조리개의 숫자가 높고요. 완전히 여는 개방은 F2.8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열린 거예요. 즉 말해서 이거는 왜 열어야 할까요? 그렇죠. 어두운 곳에서 찍으려면 빛이 많이 들어와야 겨우겨우 보이니까 이 렌즈의 조리개를 활짝 열어야 돼요. 반대로 렌즈 구멍을 이렇게 작게 했어요. 왜 작게 해야 돼요? 빛을 소량으로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리개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조리개를 작게 만들까요? 예, 그렇습니다. 밝은 해변, 한낮, 땡볕 뭐 이런 어마어마한 게 빛이 많은 현장에 가면 조리개를 이렇게 닫아야 돼요. 그래야 적정 노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눈도 보면은 밝은 날에는 눈이 잘 안 떠지죠. 눈을 이렇게 옆으로 갸름하게 떠서 우리 눈 스스로 빛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죠. 이 카메라는 좀 바보 같은 게 적정 노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사진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적정 노출을 벗어나는 사진은 매우 어둡든지 매우 밝든지 이렇게 찍혀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이라는 광량을 기준으로 적정 노출이 100이어야 되는데 이 100의 양을 넘어버리면 사진이나 영상이 매우 밝게 찍힙니다.
반대로 적정 노출 부족이 되면은 매우 어둡게 찍히죠. 끔끔하게 찍힙니다. 실제로는 밝은데. 그러므로 이 적정 노출 맞추는 거는 촬영에 있어서 카메라를 활용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피사계 심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피사계 심도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검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화면에 검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피사계 심도라는데, 자, 카메라가 여기 있고 또 카메라가 여기 있고 또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사람을 찍어요. 근데 다른 점은 조리개가 열려 있느냐, 조리개가 중간이냐, 조리개가 완전히 닫혀 있느냐, 이래요. 자, 그럼 교수님 왜요? 조리개가 열려 있으면 노출 아이고 미안합니다. 노출 과다가 돼가지고 저기 뭐야 하얗게 밝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아까 조리개와 뭐라 그랬죠?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감도, 요 세 가지로 조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적정 노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열었지만 대신에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가면 이 두 개의 그 조합에 의해서 적정 노출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감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 감도 조절로 적정 노출 100을 유지를 시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적정 노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피사계 심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피사계 심도라는 거는 영어로 field of depth, 깊이의 그 정도, 깊이의 심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이의 세계, 깊이의 범위, 깊이의 범위라고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 맞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피사계 심도라고 되어 있고, 영어식 표현은 field of depth예요. 이 depth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depth죠, depth. 가까운 거리에서 저 먼 거리까지 쭉 이어지는 이 깊이, 이걸 depth라고 그러죠. 자, 여기 조리개가 완전히 줄여져 있는 F22 상태에서는 field of depth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높습니다. 즉 말해서 1.5m 길이에서 저 뒤에 10m 길이까지 초점이 심도가 깊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서 있으나 저 뒤에 서 있으나 이 사람은 뚜렷한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리개를 줄이면. 반대로 조리개를 이렇게 개방을 하면은 이 사람의 서 있는 요 공간, field of depth가 아주 좁아져요. 여기밖에 초점이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여기 서 있거나 여기 서 있으면 뿌옇게 찍힙니다. 왜? 피사계 심도가 낮기 때문에. 왜 그런 효과가 나오느냐? 조리개를 개방을 했느냐, 폐쇄를 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초점이 맞는 범위가 정말에서 피사계 심도, field of depth가 깊어지고 또 얕아집니다. 중간은 그 중간이겠죠. F8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 서 있는데 초점을 다 맞추고자 할 때는 피사계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리개를 줄여야 되고요. 결혼식 사진처럼 신랑 신부만 잘 나오고 뒷배경 뿌옇게 나오게 하려면 일부러 조리개를 개방을 합니다. 대신에 셔터 스피드는 높게 해야 되겠죠.
여기도 그런 경우가 똑같이 적용되는데 조리개를 줄였으므로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빠를까요? 느릴까요? 조리개를 줄였으니까. 빛이 적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를 줄여야 합니다. 찰칵 이렇게 찍어야 여기서 적게 들어오는 빛의 양을 보존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조리개와 피사계 심도와의 관계예요. 자, 이 필드 오브 뎁스는 여러분들 4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촬영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피사계 심도를 나타내는 예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죠. 차이점이 뭐죠? 똑같은 사진인데, 이 뒤에 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초점이 그나마 맞아서 뚜렷한 반면, 이거는 뿌예요. 아까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요 경우에 해당되죠. 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오른쪽 이 사진은 이 경우에 해당돼요. 이 경우. 피사계 심도를 높게 한 거죠. 초점은 여기 맞추었지만 뒤에 나무도 초점이 어느 정도 다 맞아져 있어요. 자,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조리개를 개방한 사진과 조리개를 줄인 사진의 비교를 해보세요. 개방을 하니까 어때요? 초점을 앞에 맞추니까 뒤에는 더 초점이 나간 이런 한 가지 피사체,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가 얕은 상황에서 초점이 맞은 피사체만 초점이 뚜렷하게 나와 있고, 그 피사계 심도를 벗어난 피사체들은 초점이 이렇게 아웃 포커스 되어 있어요. 반면에 조리개를 줄인 F16 같은 촬영일 경우에는 앞사진, 뒷 피사체, 세 번째 피사체까지 세 번째 피사체는 첫 번째 피사체보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초점이 맞아서 이 세 개의 형태가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나는 파란색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찍는 것이 좋겠죠. 여러 군중 가운데 한 사람만 부각시키고 싶을 때나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이 인형만 내가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해주고 싶다. 이러면 조리개를 줄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오픈시키는 게 낫겠어요? 예, 오픈이 맞습니다. 이렇게 조리개를 개방을 시키면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죠. 즉 말해서 요 지점, 이 인형이 서 있는 지점에서만 초점이 맞고 이 앞과 이 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포커스가 아주 뿌옇게 흐리게 나오는 그런 아웃포커스 효과가 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리개를 개방을 하고 찍은 사진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앞에 이론적으로 말한 이거가 이 사진을 보니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카메라를 촬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는데, 자, 촬영 위치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메라 포지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 포지션이라는 거는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야구 중계를 보면은 제일 많이 잡히는 모습이 뭐죠? 네, 야구 중계를 보면은 투수가 던지고 포수가 받고 타자가 cil려하고 그 뒤에 심판이 볼 판정을 하는 그 네 사람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백보드 외야석에서 망원 렌즈로 잡고 있는 그 앵글이 가장 많이 중계 방송할 때 화면을 탑니다. 그게 카메라 포지션이에요. 야구 경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곳에 카메라를 배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중계 방송할 때 한 30대 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한 10대 쓰고 뭐 좌우지간. 근데 카메라가 줄면 줄수록 그다음에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고려 요소가 달라지겠지만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즉 말해서 이 피사체, 야구 경기라는 피사체, 혹은 인물이라는 피사체, 또 혹은 뭐 사건 사고라는 피사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카메라의 위치가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 정해져 있으면 화각과 촬영 거리를 정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카메라를 광각과 망원, 협각 렌즈 사이에서 어떤 각으로 촬영할지가 좋은지, 망원이 좋을지 광각이 좋을지 이거에 대한 요소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각을 정하는 것은 촬영 거리를 잡는다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메라 앵글이에요. 카메라 앵글의 종류는 뭐 기본적으로 하이 앵글하고 로우 앵글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피사체를 눈높이에서 찍을 거냐 아니면은 저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찍을 거냐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찍을 거냐, 그게 이제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것들 이건 방법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위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걸 프레이밍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요런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촬영을 할 때 고려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순간은 피할 수 없이 항상 판단하고 실행해야 되는 점이라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고 촬영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카메라 위치의 3요소, 그 다음에 초점 맞추기의 초점 거리. 아까 초점 거리 설명하면서 이 50mm, 105mm, 28mm 요거 이야기하면서 초점 거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죠? 이 렌즈의 끝 유리면하고 이 찰상면 이 사이로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들어오면은 이게 렌즈에서 한 바퀴 이렇게 X자로 들어와서 거꾸로 상이 맺히는데, 이 상이 맺히는 찰상면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 그래요. 그 거리가 5cm, 50mm, 그러면 50mm 렌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렌즈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 그럽니다. 초점 거리에 따라서 그 렌즈의 숫자 50mm, 100mm 이런 것들이 이 초점 거리에 의존해서 명명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개, 아까 말했듯이 광량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 눈에 있어서 아이리스, 홍채의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조리개는 초점거리, 포커스, 조리개의 직경, 다이아미터 이런 걸로서 그 숫자로 나타내는데, 이 비율이에요. 조리개의 직경분의 초점거리로 계산을 하니 이런 숫자들이 떨어집니다. 이게 카메라에 보면은 조리개 돌리는 링에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1, 1.4 이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숫자가 적으면 조리개가 많이 열리는 겁니다. 반대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리개가 작게 열리는 거죠. 광량이 따라서 광량이 적게 들어오고, 숫자가 적을수록 광량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팝 구하는 공식은 조리개의 직경분의 초점거리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그랬더니 이런 값이 나옵니다. 1, 1.4, 2, 2.8, 4.5, 4. 그 다음에 5.6, 8, 11, 16, 22 이런 거리가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피사계 심도와 렌즈
조도, 피사계 거리, 초점 거리, 심도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봅시다.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려면 초점 거리는 짧아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광각 렌즈가 돼야 되니까. 광각 렌즈는 피사계 심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구경은 작아야죠. 그렇죠. 당연히 1000mm, 2000mm 이런 것보다 15mm, 20mm 이런 구경 작은 그 렌즈가 광각 렌즈가 초점거리도 짧고 따라서 피사계 심도도 깊어집니다. 조리개 F값은 하이가 되겠죠. 22 이렇게 눈을 이렇게 졸여야 저 멀리까지 다 뚜렷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도는 밝아야 피사계 심도도 깊어집니다. 즉 스튜디오에서 피사계 심도를 깊은 사진을 찍고 싶으면 조명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피사계 심도가 깊어져요. 그 다음에 피사체의 거리는 멀면 멀수록 피사계의 심도는 깊어집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피사계의 거리는 짧아지죠.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가 가깝게 갈수록 요 상황에서 포커스가 휙휙 나가요. 하지만 저 멀리 10m 밖에서는 10m를 가든 15m를 가든 20m를 가든 지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 포커스가 그 포커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피사계 거리가 가까우면 피사계 심도는 얇아요. 그렇겠죠. 자, 자기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깝게 가면 초점이 확 흐려져요. 조금 떨어져서 일정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초점이 맞죠.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카메라 렌즈에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피사계 심도는 낮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초점거리가 얇으려면 초점거리는 길어야 돼요. 즉 말해서 망원 렌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협각 렌즈. 그러므로 구경은 당연히 커야 되고 조리개는 작아야 됩니다. 1, 1.4, 2, 2.8 이런 조리개들은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열려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만큼이나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조리개가 낮은 렌즈들은. 조도는 당연히 어두워야 피사계 심도가 낮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ENG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촬영의 기본 요소,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초점과 조리개, 피사계 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촬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분간 영상 수업이라서 카메라를 직접 만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론 수업을 먼저 했습니다. 잘 들려서 감사하고 3교시째는 여러분들이 내가 보여주는 비디오를 시청을 하세요. 그리고 그 3교시가 끝나면은 과제를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과제는 그 사이버 강의실에도 써 놓겠지만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샷 중에 자기 핸드폰으로 이게 한 핸드폰 있고 가능하지 못한 핸드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좌우지간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피사계 심도가 깊은 사진과 얕은 사진을 시도해 보세요. 그 장치가 없는 사람은 먼 피사체를 찍었을 때의 상황하고 가깝게 클로즈업한 근접 촬영했을 때의 사진의 상태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피사계 심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진 2장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그게 과제입니다. 아마 고생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카메라를 들고 다른 피사체를 찍지 말고 거의 같은 피사체를 찍는데 근접 촬영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 피사체 앞부분에 근접 촬영할 거리를 걸치고 찍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걸치고 찍는 거와 원래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포커스가 비교가 되니까 아마 이런 구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한 내용을 잘 숙지해서 간단한 과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피사체 심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체험하기 바랍니다. 자,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는 얼굴 보고 우리 강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